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덕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여 고용중개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중개세액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3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여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고용중개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세무사랑 프로의 예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중개세액공제 자체가 2018년도부터 나온 제도이지만 저는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용중개세액공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법인세 신고 마감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이며 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등록을 가셔서 법인 탭을 가보시면 신고 구분란이 있습니다. 신고 구분란에 정기신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0. 정기신고 1. 수정 1차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1. 수정 1차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단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경정청구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클릭을 한 후 왼쪽 상단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수정 1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정 1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면 작성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중개세액공제 서식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상시 근로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법인 조정, 공제 감면 탭 안에서 공제 감면 세액 조특법 2 전자 부분을 가보시면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액 계산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부분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의 경우는 사전에 불러오기를 해 놓았지만 회원님들의 사무실에서도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이 되어 있다면 F12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등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사원별 상시 근로자 부분을 보시면 대표자, 임원, 상시 근로자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구분 탭에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정확한 상시 근로자를 산출을 하시게 되면 고용중개세액공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제의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세연도별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다면 서식별 참고사항 메뉴를 가보시게 되면 고용중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보시면 앞에 입력되어 있는 수치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공제 감면 탭에 있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 계산서 메뉴로 가셔서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수치들을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하신 후 근로자 고용 현황 메뉴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숫자들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를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는 4.25,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1.33, 그 외에는 2.9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옮겨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수치들을 확인한 후 직접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84명이 증가하였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0.33명, 청년 외의 경우는 1.5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탭인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 탭으로 가보시면 입력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며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세무사랑 프로의 회사 등록에 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전에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내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 확인을 했었던 메뉴에서 이 숫자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 0.33명, 청년 외의 경우는 1.5명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0.33명을 입력을 하고 1.5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1,413만 원이 현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저장을 하시고 메뉴를 빠져나오셔도 좋습니다. 메뉴를 빠져나오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세액공제의 조정명세서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이 부분을 가보시면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입력했었던 1,413만 원이 그대로 불러오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확인이 되셨다면 세 번째 탭인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을 가셔서 적정한 세액공제액을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구분 탭에서 F2를 눌러보시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확인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06번 사업연도 부분에 현재 연도를 입력을 해주시고 단기분에 대한 공제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사례의 경우에는 1,413만 원이었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116번, 117번, 119번, 120번 탭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가셔서 세액공제액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조정에 과표 및 세액 계산 탭을 가보시면 오른쪽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가보시면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에는 차감세액이 5,100만 원인데 산출세액에 대한 최저한세가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1,413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닫으시고 다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가셔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공제세액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다면 메뉴를 닫으시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가셔야 합니다. 이 메뉴를 가셔서 불러오기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네 번째 탭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면제 부분을 가보시면 208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13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1 탭을 가셔서 세액공제 신청서를 가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주시고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13만 원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메뉴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표 및 세액계산 탭으로 가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부분을 가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주게 됩니다.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121번 최저한세 적용계산 공제감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다면 저장을 하시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져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부분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부분에 대해서 배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주게 됩니다. 불러오기를 해주게 되면 숫자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17번 신고 구분을 경정청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하시고 바로 마감을 하시면 안 되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메뉴를 가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세액계산 및 신고서 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메뉴를 가보시게 되면 이 서식이 나오게 되고 이 서식을 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숫자는 불러오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 법정 신고일, 경정청구 이유, 신고일,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이 사례의 경우 법정 신고일은 2020년 3월 31일이며 경정청구 이유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일 메뉴를 가보시면 신고일이라는 것은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1월 30일로) 가정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신 후 1차적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서식도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서식을 잠시 내려두고 공제감면 탭을 가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농어촌 특별세 탭이 있습니다. 메뉴가 3가지가 있는데 작성 순서는 역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 합계표를 들어가셔서 F12 불러오기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숫자가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메뉴를 나가고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메뉴에서는 불러오기를 하신 후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한 후 숫자들을 보시면 13번 분납할 세액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라면 분납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이후 16번 우리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법인세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충당 신청이라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환급 법인세는 7번 과세표준에 있는 1,413만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시고 충당할 농어촌 특별세는 282만 6천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 15번 충당 후 납부세액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당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농어촌 특별세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년 월일 2023년 11월 30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입력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뉴를 닫으시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메뉴로 가셔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부분의 금액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장을 하시고 메뉴를 닫으시면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메뉴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마감을 해주시면 서식 작성에 대한 부분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을 작성한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서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19년도 경정청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2020년 경정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까지 작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로 넘어가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작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반복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페이스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기수 부분을 클릭하셔서 회계 연도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2020년도로 변경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환경 등록을 가셔서 법인 탭에 가서 5번의 신고 구분, 정기 구분을 수정 1차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후 공제감면 탭을 가셔서 근로자 고용 현황을 가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가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시 근로자를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요한 중점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연수원에 여러 강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실무적으로 가다 보니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반복했듯이 서식별 참고사항 탭으로 가보시게 되면 1번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고용중대 세액계산서 메뉴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입력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1차 년도 세액공제 계산 탭을 가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내 법인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되는 것이 없이 동일할 거고요. 첫 번째 탭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1.75명이 증가하였고 0.5명의 청년과 1.25명의 청년 외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보시면 1.75명이 증가를 해서 세액공제 1,425만 원이 적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 년도 요건 및 공제 계산 탭을 가셔서 고용중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년도 공제액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의 경우 2차 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가운데 탭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1차 첫 번째 탭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6명에서 4.25명과의 차이에 대한 1.75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부 체크해 주시고요. 청년 등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 해 주시면 옆에 탭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된 탭에 작년에 받았던 1차 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2차 년도에도 반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단에 보시면 차기 오른쪽 편에 전기 본 메뉴를 실행합니다. 이 메뉴도 있고 전기 메뉴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메뉴를 아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세무사랑 프로에서 유익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전기의 서식이 확인이 되게 되고요. 1차 년도 세액공제액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3만원과 1050만원. 적어주시게 되면 2000년도 세액공제액은 1413만원이 반영이 되면서 가운데 탭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던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과 합쳐진 2838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장을 하고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다시 가셔서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 금액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 탭으로 가보시게 되면 전기와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F2를 누르셔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입력을 해주시고 2020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단기분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단기분 금액의 경우는 첫 번째 세액공제 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최저한세 적용을 위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과표 및 세액계산 탭으로 가셔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클릭하게 됩니다. 불러오기를 마찬가지로 하시게 되면 최저한세가 초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575만 7,202원이 최저한세로 인하여 조정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2월이 되어야 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이 금액을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메뉴로 가셔서 116번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제세액이 바뀌게 되고 나머지 금액이 2월액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다시 하시고 공제감면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가보시게 되면 전기와 동일한 메뉴가 보일 거고 불러오기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으로 가보시면 단기 발생액은 2,838만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2,200만원 정도만 공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 후 세액공제 신청서를 가시면 동일한 금액이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우리가 2019년 예제에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농특세 과세대상 감면세 합계표를 가져서 불러오기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실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만큼만 농특세 서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메뉴를 닫으신 다음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메뉴를 가셔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동일한 서식 모양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예제와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있는 2,262만 2,798원을 환급법인세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 충당할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15번이 빈칸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로 2023년 11월 31일 입력을 해주시면 농특세 서식도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농특세 서식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이제 다음 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농특세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농특세의 경우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는 농특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는 농특세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표 및 세액계산 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121번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저장을 누르시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메뉴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환급받을 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의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는 예제와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후 신고일 부분에 가셔서 2023년 11월 30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하신 후 메뉴를 닫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메뉴 하나가 남았습니다. 메뉴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금액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7번 신고 구분에 경정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을 클릭하시고요. F3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마감을 해주시면 작성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예제와 2020년 예제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정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2021년 신고서 작성까지 함께 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2021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의 회계연도 탭을 클릭하셔서 2021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환경등록 탭을 가셔서 법인 탭을 가보시게 되면 5번 신고 구분, 정기신고 수정 1차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공제감면 탭을 가셔서 근로자 고용 현황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은 반복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절차적인 것과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정확하게 불러와져 있다면 두 번째 탭으로 가셔서 고용등대 서식에 옮겨 적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신 후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58명이 증가하였고 청년 1.75명, 청년 외 0.84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반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2,513만 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을 가셔서 3차년도 세액공제와 2차년도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20년도분에 대한 2차 공제를 말하고요. 3차년도의 경우는 2019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3차 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년도 상시근로자 수와 1차년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이 서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차년도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탭에 상시근로자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58명에서 6명으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고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에 체크를 하면 두 개의 탭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탭에 전년도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기 메뉴로 가셔서 두 번째 탭에 금액을 확인해 주시게 됩니다. 550만 원과 875만 원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고 세 번째의 경우도 3차년도의 경우는 당해년도를 말하기 때문에 8.58명에서 1차년도 전전거세년도 2019년도를 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기 신고서에서 한 번 더 전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2019년이 뜨게 되고요. 이때는 4.25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19년도의 경우는 363만 원과 1,0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5,351만 원이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럼 메뉴를 나와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탭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5,351만 원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3번 단기공제 탭으로 가시면 마찬가지로 F2를 누르신 후 고용증대를 찾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단기분에 대하여 5,351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최저한세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식을 작성하시면서 서식간 이동을 할 때는 꼭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서식을 가시고요.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이 사례에서는 3,300만 원 정도가 최저한세로 인해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신 후 다시 서식으로 가셔서 121번 탭에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고 2월액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 합계표를 가신 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을 가시면 정확한 금액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를 가셔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농특세가 있죠. 농특세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식에 들어가서 불러오기와 저장을
해 주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납할 세액은 없이 환급받을 세액에 충당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신고일까지 기입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작성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가셔서 불러오기 후 5번 경정청구를 클릭해 주시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감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치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정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실무적인 방법을 다루다 보니 딱딱할 수 있지만 회원님들의 사무실에서도 잘 숙지하시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